네,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시작을 했습니다. 마감까지 단 4일만을 남겨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그룹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더빅스터디의 이프로님, 이건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축하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죠? 다이너마이트가 1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또 랩몬스터, 저희 투데이 잡스의 랩몬스터 아닙니까? 제가 마치 상을 받은 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우리 네. 아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제가 BTS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요즘 다이너마이트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이야. 네, 근데 또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네. 뮤비는 못 봐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하반기 공채 시즌이어서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덕분에 삼성이 또 이렇게 물꼬를 터져가지고 이제 삼성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업들도 뜰 예정이고, 최근에 또 이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해서 제 주 전공인 이제 은행도 조금씩 이제 열기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좀 규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좀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학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만 이제 넘게 되면은 최대한 많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켜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익 스피킹 같은 레벨도 6나 이 정도의 레벨만 넘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 자체가 거의 당락의 좌우를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 왜 떨어졌지? 이런 것들 고민 많잖아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필기 시험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접이 한 방에 끝난다. 네, 이제 아무래도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이거 1차 면접 떨어질까 통과할까 해서 합격해도 막상 기쁜 거는 그 당시만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또 2차 면접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면접에서 또 12월에 면접 보고서는 어떻게 될지 또 마음 졸이다가 떨어지면은 이번 하반기가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루 만에 원데이에 면접이 끝나는 그런 면접 전형이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좀 덜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 번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게 한 번으로 좌우한다는 거 좀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 한 방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면접 전형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임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임원들에 의해서 또 다시 결과를 받는 것보다는 이 면접 전형 안에 임원 면접까지 포함이 되고 실무지 면접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도 면접이 있었는데 혹시 특이사항 같은 거 없었나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우려 때문에 뭐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면접이 진행됐죠. 근데 이게 특이사항이 오픈 사실이 이게 비대면으로 분명히 진행한다고 해놓고 대면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러한 약간 웃긴 상황이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약간 네 거인 듯 내 거인 죄송해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비대면이자 대면? 일단은 이 면접 전형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필기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 토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필기 전형 시험 때는 집에서 세팅을 다 해놓고 물론 이제 그 세팅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잘 못할까봐 예비 소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시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는 집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으로 택배도 날라왔어요. 코로나 키트처럼 네. 삼성 키트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 DNA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진단 키트가요? 네, 그렇죠. BTS DNA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날라와서 이제 핸드폰 거치대에도 놔둬놓고 시험도 실제로 보고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면접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필기를 합격한 친구들을 다시 또 이번에는 면접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진행하나 보다라고 했더니 면접장에 가니 이게 웬걸 면접장 안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면접장으로 부르는 건 동일했지만 그 면접장 안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면접관과 아예 방을 분할해 놔서
면접관과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면접을 보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또 하나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하루 종일 면접을 보고 전형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밥을 주잖아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밥을 다 같이 식당에서 먹던 뭐 단체로 먹던 했을 텐데 이번에는 혼자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그래서 도시락을 제공을 해줘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웃긴 얘기는 마카롱이 그렇게 맛있었다라는 후일담을 또 들려줘가지고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식을 마카롱 너무 센스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좋아하시죠? 당 떨어져서 그리고 더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글쎄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은 크게 3가지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 창의력 면접 이렇게 3가지를 봤었는데요. 이게 상반기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창의력 면접이나 뭐 직무 역량 면접은 기본적으로 PT 면접이었는데 PT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여파가 이번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반기 전형을 기준으로 면접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성 면접,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창의력 면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룹사마다 조금씩 그 루트는 다르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은 다 동일하게 가져갔지만 나머지 2 영역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 임원 면접은 모든 그룹사가 공통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3대1 방식, 저 혼자의 면접관 3분이서 들어와서 들어온다기보다는 화면에 나타나셔서 질문을 했는데 거의 아무래도 혼자서 보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보다 보니까 좀 시간적 효율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질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증대된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 와중에 한 15문제에서 많게는 20문제까지 질문까지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와. 뭐 대표적인 예시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기본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미라든지 공백기 때 뭐 했냐든지 아니면 이 그룹사 왜 지원했냐라든지 혹은 성격의 장단이라든지 뭐 학점이 낮은 이유까지도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뭐 이런 인성적인 질문만 했냐라고 한다면 뭐 SDI를 예로 들면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은 그런 그룹사에 대한 관심도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자기소개서 기반이었겠죠. 이런 그렇죠. 면접들은. 아무래도 취미 특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소개서에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딥하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삼성의 어떻게 보면 인성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얘기인즉슨 일단은 서류 통과하고서 준비 시작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실 자기소개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취미 특기도 들어가고 자기소개서에 학점도 들어갈 거고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공백기가 드러날 것이며 왜 지원했는지까지도 드러날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로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면접에서의 질문들, 왜 지원하셨어요? 이거 직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이미 썼던 얘기들이죠. 근데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잘 못 적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가진 상태로 면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서 얘기를 바꿔서 해야지,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얘기랑 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면접 준비에 있어서 시작 단계는 자기소개서인 만큼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대비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월요일까지 지금 자소서를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인성 면접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임원 면접을 보기 전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네. 인성검사를 보고 나서 임원 면접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
임원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성검사 결과지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성검사를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성검사는 기본적으로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삼성을 면접을 보신 분들도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컴퓨터로 인성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으로 4년, 5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됐던 인성검사인 만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든 억지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맞춘다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삼성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는데 유형 2는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성검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유형 1이 문제예요. 지금 한번 이 아나운서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네.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 크게 첫 번째 나는 남을 돕기 좋아한다. 두 번째 나는 혼자서도 일 처리를 완벽히 한다. 세 번째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한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한 가지와 가장 먼 거 한 가지를 무조건 고르세요. 어떤 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쵸. 저는 가장 저랑 맞는 건 알겠어요. 전 3번. 저도 어.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가장 안 맞는 거는 1, 2번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왠지 1번 고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가 자기랑 가장 먼 성향이라고 하면 그쵸. 왠지 좀 이기적이고 독단적일 것 같아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또 들기 네. 시작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일 것 같고 네. 팀 단위 업무 안 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함정인가요? 인성검사에 있어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이 유형 1을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는 네. 질문 하나에 대해서 답변 하나씩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좋은 것 같이 보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항목, 네 가지 항목 중에 한두 항목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 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너무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솔직하게? 열심히 솔직하게 그냥 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서 결과지는요.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과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좀 위주로 해라라는 결과지로 나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직무에 맞춰서 혹은 내가 아닌데 나처럼 보이기 위해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은 분명히 앞에 세트 질문과 뒤에 세트 질문이 상충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면접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어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답변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지와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성검사와 인성면접 간의 괴리가 심해져서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거예요. 인성면접의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뛰어난 역량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역량은 이미 검증받았어요. 어디서? 필기시험에서요. 이미 필기시험에서의 역량을 검증받았다. 인성면접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면접관한테 줄 수 없으면 면접관도 여러분들한테 믿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검사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일관성 있게 네, 맞습니다. 네, 인성검사하는 거 해주셨습니다. 근데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면접을 미리 짚어보고 있는데 가기 위해서는 G사트를 통과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 면접장에서 G사트를 간소하게 본 계열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G샷을 또 봤어요. 그래서 당황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 네. 사실 이 비대면으로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실제 이번에 여러분들 지원하셔가지고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키트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막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방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시험 보는 동안에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시험 네. 중간에도 또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때문에 G샷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면접장에서 또 G샷을 본다니.
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할 텐데 네. 불행 중 다행히도 네. G스태의 모든 영역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만을 봤다고 해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바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채널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어려움이 종이로 볼 때는 좀 옆에다 끄적거리면서 풀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그쵸. 컴퓨터로 체크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되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좀 검증 차원에서 G스태을 한 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손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이것도 컴퓨터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필기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엔 손으로 볼 거니까 성적이 더 나오겠지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면접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면접 가기 전에 작게나마 추리 영역과 수리 영역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컴맹들은 정말 미리 컴퓨터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작동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풀면서 이런 거 돌리고 하다 보면 맞습니다. 쉽지 근데 않을 것 이제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컨닝을 좀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밑에 책상 밑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같이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렇기 때문에 되겠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면접장에서 한 번 더 보는 이유 자체마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필기 성적과 객관성 이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제일 크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약식 G스태을 보는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면접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이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기도 하죠. 와. 그래서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보지 않은 계열사 같은 경우는 G스태를 대신해서 창의성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 G스태 지금 이 G스태을 안 본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면접을 받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전형들이 조금씩 생소하기도 해요. 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G스태 필기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최종 공고가 나갈 거고 그때 실제로 어떤 전형이 있는지 좀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면접 전형은 11월 중순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좀 더 다시 또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창의성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나요? 이제 창의성 면접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창의력 대장 테스트였어요. 네.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전 인류가 안경을 벗었어요. 왜 네. 그랬을까요? 답변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발표해 보세요. 저는 만능 렌즈가 발명이 돼서. 안경도 렌즈도 다 벗었어요. 그래요? 더 이상 서로를 볼 필요가 없어서. 오. 왜냐하면 무서운데요? 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서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은 필요 없고 목소리로 서로 교감하는 시대가 온 거죠. 어떨까요? 정말 창의력인데요. 창의력이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 방안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품까지도 나아갈 수도 있겠죠. 아. 이게 과거의 창의력 테스트의 예시예요. 네. 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끔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과 목소리 혹은 시사상식과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면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물품이 지금 현재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제 대여해주고 차용해주는 개념으로 인식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 이거는 사실 이 밑에는 제가 바꾼 거예요. 원래 질문은 뭐였냐면은 서울시에 주차 공간이 대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해봐라 라는 게 실제 기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나운서 분들께는 좀 응용해서 질문을 네. 드리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거주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해서 주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겠어요? 방안 같은 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까? 아니 오늘 수요일 아니죠? 저희 NCS 푸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미정 아나운서 좋은 생각 있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실제 사실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면접을 봤을 때는 음. 이거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막 20분, 40분 이렇게 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지만 제공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보고서는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딥한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공유경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거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컨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해결책에 대한 근거력 그리고 설명력만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창의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네. 왠지 조금 독특하고 창의적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창의 면접이라 해가지고 창의력 대장을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창의력을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해결책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의력이라고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창의 면접에서의 핵심은 저는 논리력과 설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 어떠한 해결 방안이나 방법을 제시하든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과정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거도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배드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좋은 말도 안 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근거만 설득력 있던 친구가 실제로 합격했던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프로님이 팁까지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직무 역량 면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죠? 일단 직무 역량 면접이 사실은 이제 창의력 면접이 없는 계열사들이 대부분이고 이번 하반기에도 제 생각에는 창의력 면접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면접 전형이 약식으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G사수로 진행되는 만큼 인성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으로 일단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직무 역량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과 이공계열로 크게 나뉠 수가 있겠죠. 그룹사를 다 확인해주고 계열사를 다 확인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큰 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얘기를 하면은 인문계열은 실제 직무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공계열을 얘기하면은 이공계열은 전공에 대한 지식, 기초 지식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생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영업관리직 주제 중에 하나가 지점장으로 배치된 지 3개월 차인데 지점 80%가 여성이다. 6개월 전 5개 지점에서 인력 재배치가 됐고 최근에도 인원 재배치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직원들이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갈등도 많아요. 그래서 타 지점 부서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어디서 찾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발표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다른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리 준비해 오라는 계열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폭이 좁게 간단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A4 용지가 뒤로 뒤집어져 있고 시작하세요라고 하면 A4를 뒤집어서 A4 용지 안에 있는 문제를 확인해서 준비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준비 시간은 실제로 10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즉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했던 PT 방식, 서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해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안 제시해봤고 왜 그랬습니다라고 해서 면접 전형처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형식과 이런 내용을 구애받지 않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공계열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은 뭐 에피스나 이제 그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SW 직군으로 지원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CS 기반으로 기초적인 것들만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센서 제어값 측정이라든지 전송 관련 코드 삽입 문제라든지 초단위, 그리고 IoT 간 통신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 들어보고 나면은 사실은 제가 다른 계열사라든지 다른 회사들 면접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직무 역량 면접에 한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전공의 기초적인 얘기들을 물어보는 경향이 크고 오히려 막 카카오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이 훨씬 더 어렵고 심화되어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삼성은 좀 더 탄탄한 기초가 탄탄한 인재 그리고 들어와서도 충분히 능력 키워줄 수 있어라는 자신감 이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초가 탄탄한 모습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공 기초는 꼼꼼히 특히 내가 지원한 직무의 기초는 꼼꼼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찐 직무 역량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공계 분들은 조금 이렇게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없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없어야 돼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어.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같이 도와줬던 친구들 중에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고 그중에서 선택까지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정말로 모르겠다라고 네.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그 답변이라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떠오르는 지식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아예 기초가 없는 친구들한테 일을 시키고 그리고 배우게끔 노력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직무를 지원하는 이공계열 직무자인 만큼 기초적인 지식은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계속해서 그런 지식적인 측면만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실 텐데 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20-3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 역량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꼬리 질문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요. 인성 면접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이런 역량 면접에서는 나에 대한 질문이 안 들어오겠지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 지원했냐든지 이 직무에 뭐가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냐든지 이 직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성 면접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삼성그룹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너무 걱정돼서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삼성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듯이 G사십니다. G사.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 전형이에요. 필기 전형만 통과하고 나면 면접 전형에서의 부담감은 확실히 줄거든요. 배수도 크게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결과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G사신 만큼 지금은 솔직히 면접 전형 이렇게 알아봤지만 여러분들 심기일전해가지고 서류 전형 지원한 이후에는 필기 중심에 올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면접 전형에서도 약술로 필기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승전 G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가시고 나면요. 실제로 면접장에서 3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거리가 먼신 분들은 5만 원까지 좋은데요. 준다고 합니다. 오, 네. 집에 가는 길에 치킨 2마리 뜯으시면서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필기 합격을 저는 기원합니다.